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버티며 살아온 이 세월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던 그 수많은 날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버티던 시간들, 아이들 학원비 내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 시절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니,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어난 세대죠. 최근 해외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군사력, 경제력, 문화 영향력 면에서 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상위권이고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은 늘 비슷합니다. 부족함과 함께였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거리는 폐허였고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돈을 벌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건 늘 비슷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가끔 된장국, 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어른들 몫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가는데 친구들 도시락도 다 비슷했습니다. 김치 몇 조각, 간장에 비빔밥, 창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집에 난방이라고 해봐야 연탄 몇 장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두껍게 덮고 웅크리고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방 안에 입김이 하얗게 서렸어요. 옷은 형이 입던 걸 물려받고 동생한테 또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불행한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 나아질 거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을 때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겨우 마치고 기술도 학력도 없이 무작정 상경한 거였죠. 처음 얻은 일자리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도 일했고 일요일도 격주로 나갔어요.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그냥 쓰러지듯 잤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일했고 저도 두세 군데 일을 했습니다. 애들 분유값, 학원비, 집세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고생했구나 싶은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던 건데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1997년 큰 일이 터졌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뉴스에서 나라가 부도 위기라고 했습니다.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는 40대 중반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의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간 경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변을 봤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작은 가게를 열고 배달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걷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믿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향한 마음. 우리 세대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새끼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추워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따뜻한 방에서 자고, 배불리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게 하려고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대학을 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지 못했던 대학을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힘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힘들면 옆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형님,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 김치 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지만 그 안에 정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잘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배움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야간 학교를 다녔고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배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간 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공항에 가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다니. 어릴 때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손을 흔들며 쳐다봤는데 이제 제가 그 안에 타는 거잖아요.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코리아, 삼성, LG, 현대,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정말 달라졌구나.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봤는데 한국 기업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TV를 켜면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 공장에서, 논밭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식 위에 모든 걸 참고 견뎌낸 부모들이 만든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요즘 손주들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이 사람들 다 한국 좋아한대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거란다. 손주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고르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싫어요. 저거 주세요. 예전 같으면 버릇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기특합니다. 손주는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던 날도 많았다는 걸요. 하지만 그걸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행복하게 자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니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한국 가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한다고요. 길거리에 나가보니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한글 간판을 보고 사진을 찍고 김밥을 사 먹고 한복을 입어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결과구나. 왜 세계는 한국을 놀라운 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최선인가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난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진심이 세계에 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준 건 단순히 경제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물려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가는 정신, 최선을 다하는 정신. 그게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밤새워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때랑 비슷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같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우리가 잘 키웠구나. 오늘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을 받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맨손으로, 땀으로, 눈물로 하루하루 견디며 만든 겁니다. 그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평생 달려왔으니까요. 늦잠 자도 되고, 낮잠 자도 되고, TV 봐도 됩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도 되고, 손주 얼굴 보면서 시간 보내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해 주세요.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해온 일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것.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가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힘들었던 것도 행복했던 것도 그 이야기가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걸 알면 그 아이들도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소중하게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헛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만든 이 나라, 우리가 키운 자식들, 우리가 본 손주들, 모두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